안녕하세요, 덧글 여러분. 자, 지난번에 방송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X에서 데일리 해석을 매일 업로드를 했는데 뭐 한 차례 더 내려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올라갈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이제 데일리 해석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가끔 보면 그러잖아요. 너 방송에서는 올라간다고 하고 데일리 해석에서는 왜 갑자기 한 차례 더 내려갈 수 있다고 하냐,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차트 분석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 없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은 기초 수준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그렇게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먼저 말씀드리면 규모가 달라요. 규모. 방송에서는 거의 큰 뷰 위주로 이야기를 합니다. 방송을 매일 하는 게 아니죠. 그렇다 보니까 큰 방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일리 해석 같은 경우는 이 실시간 어떻게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이제 어떨 확률이 높다. 단기도 굉장히 초단기죠. 하루 이틀 내에 발생될 그런 일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흘러갈 확률이 높은가, 그거를 해석하는 게 데일리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뷰하고 데일리 해석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차이점이 있냐, 제가 예를 들어 70K가 굉장히 중요한 타점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제 같은 분석을 보고도 결과가 다르게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이 타점이 오늘의 타점하고 내일의 타점, 그리고 내일 모레 타점이 되는 게 다르다는 거죠. 그냥 쉽게 설명드리면 여기서 그냥 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 친구가 올라갔어도 한 차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되면 이게 짧은 것 같지만 약 보름 동안 발생된 일이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거의 15일 동안 발생이 돼도 이 정도밖에 발생이 안 되니까. 근데 이 사이에는 여러분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큽니다. 큰 뷰로 롱을 봤다고 해도 다 터져 나가겠죠. 그리고 현물을 들고 있다고 해도 이쯤 가면은 공포 때문에 다 던질 수가 있어요. 다 던지고 나면 마치 개미 털기가 됐듯이,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큰 뷰로 보면 어때요? 일봉으로 바라봤을 때는 별 차이가 없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이런 큰 뷰를 이야기할 때가 많은데, 잠깐 쏟았다가 올라가든 지금 바로 올라가든 결국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큰 뷰에서는 상승을 했다. 그래서 방송에서는 거의 이제 큰 방향성의 뷰를 이야기할 때가 많고, 매일매일 X에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알려드리는 데일리 해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거죠. 오늘의 타점과 내일의 타점이 다를 수 있고, 또 단기적으로는 얘가 빠졌다가도 이상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계속 추적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죠. 결국에는 이제 큰 뷰에서는 상승할 게 보이는데 얘가 지금 당장 가는지 아니면 내일 가는지 또는 내일 모레 가는지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추적해 가는 게 데일리 해석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분석의 성격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런 부분을 인지를 하고 보셔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런 차이점을 모르니까 방송에서는 올라간다고 해놓고 뭐 지금은 하락할 확률이 높다고, 너는 양방을 담아라고 어떤 방향이 나오든 그게 맞다고 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아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언제 올라갈까라는 거를 보여드리면, 그래요. 일단 덕업 파동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여기서 첫 번째 원형파를 그렸었고, 이게 지속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마지막으로 확장됐던 게 언제였죠? 여기였어요. 여기 이렇게 그렸다가 다시 1대1을 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분석에서는 하락할 확률이 더 높다라는 이야기를 드렸던 거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친구가 하락했지만 다시 갱각 안으로 진입을 하면서 어떻게 된 거죠? 다시 확장이 된 거예요. 크게 확장이 된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야. 자꾸 막 원형파를 계속 확장시킬 거야?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게 실시간 무빙이야. 실시간 무빙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패턴을 놓고 그거에다가 껴맞추는 게 아니라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어떤 세력의 의도라고 치면 그런 의도들을 파악해서 계속 추적하는 거기 때문에, 쏟더라도 다시 말아 올렸다면 그거에 따라서 확장시키는 게 맞는 거예요. 그게 추세의 확장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보고 지금 현재는 어떤 거다? 어떤 상태다? 2번 뼈대를 만들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말리게 되면 다시 정상적으로 2번 뼈대를 만들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그거를 포착을 하고 매수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는 게 데일리 해석에서의 덕업파동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덕업파동으로 보면은 이런 상황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뼈대를 만들지 못하고 다시 이 안으로 들어왔다가 얘를 또 깨버리면 다시 한 차례 더 내려간다는 의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큰 뷰에 대한 거는 예측을 하는 그런 뷰인 거고, 실시간으로 덕거 파동을 사용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의 그런 판단 기준이 되는 거예요. 기준. 지금 이 친구가 어떻게 됐을 때 상방으로 갈 건지, 또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한 차례 더 쏟는 그런 무빙이 나올 건지, 그런 판단을 하는 그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데일리 분석에서는 엘리어트 파동을 잘 사용을 안 해요. 왜냐면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는 예측성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데일리 해석에서는 잘 사용을 안 하는데 덕거 파동 위주로 사용하는 편이죠. 최근에 이제 엘리어트 파동으로 데일리 분석을 잠깐 해드렸는데 그게 굉장히 좀 난해하게 그려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 차이를 우선 알려드리면 그렇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패턴, 프랙탈, 그리고 엘리어트 파동 같은 경우는 차이점을 알려드릴게요. 예측성이 강해요. 과거 시나리오,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어떻게 흘러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예측을 하는 분석들이 이런 것들이에요. 그럼 이제 덕거 파동은 뭐냐? 덕거 파동. 기존에 예측했던 요런 분석들의 단점이 있어요. 단점. 그거를 최대한 실시간, 실매매, 실전 매매에 최적화시킨 게 덕거 파동이에요. 그래서 큰 뷰에 대한 예측은 이 친구들을 많이 사용을 하고 데일리로 그려지는 거는 덕거 파동을 사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데일리 분석에서는 엘리어트 파동을 잘 안 하는 편인데 최근에는 해드렸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 소파동으로 보면은 이제 바닥부터 뽑아져서 올라온 게 임펄스로 볼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거든요. 저는 되게 유연한 편이에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원형파라는 그런 자체를 만든 이유가 소파동상에서 임펄스냐 아니냐 이런 거를 저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그러니까 이론적으로는 소파동도 임펄스여야지만 되는데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따지는 걸 안 좋아하는데, 그럼에도 여기서 올라온 게 굉장히 ABC 같아요. 제 눈에는. 그래서 데일리 분석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ABC로 올라왔다는 거는 여기서 이렇게 수렴으로 보기에는 밑에가 텅 비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수렴이 그려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렴이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은 ABC A 파동, 그리고 ABC B 파동, 그리고 C 파동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죠? 얘가 많이 쏟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비트코인에서 수렴 같은 경우는 특징이 있어요. A, B, C, D, E 파동이 짧거나, 이건 방송에서 진짜 많이 이야기를 했거든요. 짧거나 길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러면서 끝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이 정도 내려왔다는 거는 카운팅이 틀렸다고 봐야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다음 데일리 분석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엘리어트 파동의 카운팅은 틀린 것 같다. 이 정도면 제가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내려온 형태를 보면 너무 또 ABC로 내려왔죠.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똑같거든요. ABC, A, B,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봐도 똑같거든요. 이게 차이는 없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C파동이 올라가는 거는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럼 여기서 ABC, ABC가 나왔다는 거는 3, 3이 나왔기 때문에 마지막 올라가는 거는 어떻게 올라갈까요? 임펄스처럼 올라가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데일리 분석에서 엘리어트 파동을 잘 사용하지 않지만 최근에는 요거를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으로도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렸어요. 올라간 다음에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아래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쭉 쐈습니다. 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또 조정을 받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또 이게 또 나오죠? 찐반이냐 아니냐 하락하는 다이빙대 이러고 있잖아요. 자, 일단 여러분들 어제를 봅시다. 어제 상황을 보면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론 이제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여기서 죽어봐라 계속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언제나 이야기를 드렸지만 이렇게 V자 반등이 바로 나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 100번 중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들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제 보면 지금 현재 시간봉인데도 불구하고 과매수가 잡힌 상황이다. 그러면 이게 어쨌든 식는 무빙이 나와도 단기적으로는 눌릴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제 제가 텔레그램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당연히 이제 100번 중에 한 번이 나와도 이 경우의 수도 존재하니까 지금 이런 게 둘 다 말이 된다. 이게 쏴도 괜찮고 그게 아니라면 높은 확률로 이렇게 원형파 그려도 이상하지 않다.
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위에서 기다리면 되잖아. 그냥 위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얘가 원형파를 만들면 밑으로 따라가면 되죠.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상한 수준이 아니에요. 이 정도 조정을 받는 게. 그리고 제가 볼 때는 RSI도 많이 식은 것 같거든요. 얘가 하락한 거 대비 많이 식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얘가 좀 말썽을 부릴 수는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 더 내려오고 이런 식으로 말릴 수는 있는데 그냥 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좀 속을 썩일 수는 있는데 결국에는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듭니다. 원형파를 확장은 시켰고 2번 뼈대를 만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거를 계산을 해보면 여러분들 그거 많이 보시죠. 청산맵. 근데 사실 저는 이거를 신뢰하지 않아요. 굳이 이거를 왜 봐요? 이거 사실 차트만 봐도 숏 포지션이 어디에 많은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면은 지금 숏 포지션이 많은 데가 일단 여기에요. 여기. 안 봐도 비디오죠. 그럼 이 친구들이 터지려면 70K 이 부분에 숏이 많을 거예요. 이 친구들이 터지려면 70 한 3K 정도 가면 터질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많은 게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78K 구간. 그럼 이 친구들이 터지려면 어떻게 될까요? 80K 정도 가면 다 터져요. 그러면 이게 예상되는 경로가 청산맵을 보지 않아도 이렇게 될 확률이 높겠죠. 눌리는 척 하다가 다시 빵 뚫어버리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으로 속을 썩여도 이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굳이 청산맵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차트만 봐도 어디에 숏 포지션이 대거 몰려있는지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될 수는 있는데 단기적으로 여기서 좀 말썽을 부릴 수가 있다. 조금 더 내려갔다가 올라가거나 뭐 이러면서 요동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만 주의를 하면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재미난 거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제 테더 도미넌스 같은 경우는 카운팅을 하지 않습니다. 뭐만 보라고 그래요? 잔잔거리냐? 위로 이제 이런 식으로 채널을 그리거나 쐐기를 그리냐 그것만 보라고 하는데 지금은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테더 도미넌스 4시간 봉이에요. 보면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너무 ABC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올라간 것도 너무 ABC로 올라갔어. 이런 식으로 ABC. 근데 얘가 보통 이제 33이 나오려면 경우의 수가 뭐가 있죠? 플랫, 수렴, 그리고 불규칙이란 말이에요. 불규칙 ABC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수렴을 제외하고 플랫하고 불규칙을 보면 A가 시작된 위치까지 올라와야 됩니다. 최소한. 그래야지 플랫이 되니까. 그게 아니고 불규칙이면 더 올라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올라오기 전에 비트코인의 무빙이 올라오기 전에 한 2월 24일 그때쯤에 올라갔어야 돼. 얘가 이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내려왔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려왔죠. 얘가 내려왔잖아. 그렇다는 거는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카운팅적으로는. 그래서 이 뾰족거리는 거를 이제 밀렸다고 가정을 하고 라인 차트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하나의 채널을 볼 수가 있죠. 이렇게 봤을 때 A, B, C, A 파동이 나왔고 올라간 게 A, B, C, B 파동이 나왔다 라고 치면 플랫이어도 이상하지가 않죠. 그럼 얘가 플랫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내려와야 된단 말이야. 1, 2, 3, 4, 5 이렇게 내려가겠죠. 물론 이거는 지금 플랫이 확장된 건데 확장이 안 됐다고 치면은 고래도 뭐 이런 거잖아. 그래야 이제 335 ABC가 되니까 335 ABC가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예요? 이 앞전에도 그려드렸지만 비트코인에서는 이렇게 이쁘게 플랫이 뜬 적이 없어. 항상 확장 플랫 같은 게 뜹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얘가 조금 더 올라가더라도 3파동에다가 튕기고 다시 이렇게 쭉 내려가면서 확장 플랫 ABC를 이루죠. ABC 이런 식으로. 그러면 하단에 있는 이 추세 지난 25년도 10월부터 확장으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여기서부터지 지금 라인이니까 잘렸으니까. 그래서 이 하단까지 오게 되는데 요런 그림이 지금 보여지는 것 같아요. 보면 굉장히 재밌다니까. 일단은 어쨌든 얘가 채널을 뚫고 밑으로 안 가더라도 여기 뭐가 보여요? 빈 공간이 보이죠. 또 내려갈 게 보이잖아. 그렇게 봤을 때 비트코인을 보면 봐봐. 아까 이야기를 한 게 뭐예요? 첫 번째 숏 포지션이 터지려면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한 이 정도 올라와야 돼. 74K 정도? 그렇게 볼 때 일단 얘네가 터질 확률이 높죠. 조만간. 이렇게 하면 얘네 다 터지니까 똑같다고. 그리고 난 다음에 테더 도미넌스 보면 내려왔다가 채널 하단에 맞으면
반등되겠죠, 어느 정도. 그럼 당연히 얘도 이렇게 됐다가 다시 매물대에 맞고, 테더 도미넌스를 봤을 때 확장돼서 이렇게 흐른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 친구를 건드리러 가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도미넌스를 봐도 지금 굉장히 흥미로운 위치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형태가 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기엔 어때요? 너무 플랫 아니야? ABCA, ABCB, C판은 임펄스로 내려와야 되니까 다만 이게 조금 더 올라올 수는 있겠죠. 이렇게 될 가능성은 굉장히 높은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똑같아요. 아까 말했던 거랑 똑같아. 여기서 말썽을 부릴 수가 있다.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물 매매를 하시거나 그런 분들은 여기서 좀 롱이든 숏이든 터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보시면서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나, 그렇게 보여져요. 지금 도미넌스를 봤을 때도 그렇고 비트코인만 봤을 때도 그렇고 숏 포지션이 어디에 있을까 이거를 예상하고 봤을 때도 결론적으로는 같게 보이거든요. 그리고 말씀드리면 이제 저번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94K 정도 가면은 잘 봐야 돼. 이제 여기까지 갔다고 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미친 빔이 나올 수가 있어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니야. 거기 가서 이제 다시 봐야 되는데, 아컴 프랙탈 저번에 말씀드렸죠. 그거대로 본다면은 이런 미친 빔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주의 깊게 봐야 돼. 여기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 작살나는 무빙. 여기 오면 티가 납니다. 그냥 그대로 이제 불장으로 만들지 아니면은 진짜 미친 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하락빔이 나올지 티가 나요. 그래서 94K를 넘기면 잘 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올라올 것 같아요. 단기적인 큰 뷰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다시 빠진다고 본다면, 그럴 확률도 존재한다고 한다면 지금은 당연히 안 사고 위에 올랐을 때 사는 게 낫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기엔 너무 커요. 얘가 비트코인이 거의 뭐 37%, 40% 넘어가는 그런 빔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트코인도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불장처럼 연출이 어느 정도 될 거고, 만약에 시나리오가 두 개잖아. 거기서 안 썼고 그냥 갈 수도 있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밑에서 잡았던 게 훨씬 더 이득이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일단 사이클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게 뭐예요? 과거와 다르게 시계열을 짧게 잡아야 한다. 이거 진짜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에 뭐 비트코인 반감기 이런 거를 따졌을 때는 그렇잖아. 굉장히 간단해. 짧고 굵직하게 불장이 오고 그리고 빙하기가 시작이 되고 이게 반복이잖아.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고. 이제는 굉장히 긴 대상승장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렇다는 거는 굵고 짧은 그런 불장이 아니라 거대한 상승과 거대한 하락을 계속 동반하면서 올라가게 될 거예요. 아주 긴 시간 동안. 그렇기 때문에 뭐 상승장은 길더라도 여러분들의 투자 사이클은 더 짧게 잡아야 돼. 예전보다 더 짧게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지금 잡았어도 짧으면 3개월 안에 종료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또 이제 긴 하락이 아니라 짧고 굵직한 하락을, 그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다시 또 투자 사이클 진행을 하고, 이거를 반복해야 돼.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대상승장은 제가 볼 때는 상승장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난이도가 훨씬 높은 거야. 근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요즘에 뭐라고 그래요? 요즘 시장 너무 어렵다, 난이도가 너무 높다, 그렇죠? 그게 다 그 이유야. 난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 그냥 시장에 맞춰서 우리를 맞출 뿐인 거지. 그래서 제가 지난 10월에 시계열에 다시 맞추고 리셋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그리고 그렇게 리셋하고 지금 진행을 했으면 이제는 다르게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방송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향후에 비트코인 무빙이 나오게 되면 다시 방송 키도록 할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